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6번째 웨비나를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서 모티베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방법을 위해서 우리 강사님이신 차진영 사범님께서 오늘 수고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좋은 시간을 갖게 되겠고요. 또 이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넥스트 웨비나가 넥스트 Thursday에 또 있으니까 그때도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웨비나는 City of Calgary가 스폰서를 서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2 January까지 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 different subject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하니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또 다른 프로젝트니까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everyone of attending today. And this is the 6th webinar we're doing it, and sponsored by Calgary, City of Calgary. And really appreciate it. We can have a chance to learn and sharing our experience and our knowledge. So today's webinar is how you can motivate yourself to this kind of situations, and Master Cha Jin-young will be in the speakers, and she will do her experience as well as her knowledge to share with us. Thank you so much, and we will have a good time next 40 minutes. And I'll invite the Master Cha Jin-young.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관광과 힐링 웨비나 강연을 맡은 차진영입니다. 저는 지금 캘거리시에서 Four Seasons Transportation 스쿨버스 회사에서 TCS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캘거리시와 캘거리 한인 여성회가 주최하는 건강한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TCS는 트랜스포트 케어 스페셜리스트인데 캘거리시와 캘거리시 주변의 공립학교 그리고 카톨릭 학교 장애우들의 등하교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에서 직업은 태권도 사범이었고 현재는 캘거리 한인 여성의 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어린이들의 태권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고 5학년, 6학년 때는 육상 선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태권도 겨루기 선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86 서울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 서울 88 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때에 태권도 겨루기 남녀 선수가 많이 활성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저는 운동선수가 처음에 되기 위해서 스스로 극복해야 될 것도 많았고 다양한 운동 훈련 경험, 그다음에 전문 코치 감독님들의 지도하에서 강도 높은 운동도 하게 되면서 부상도 입은 경우도 있고 많이 심리적으로 제가 스스로 해야 될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운동을 지금까지 하면서 전공을 태권도 학과를 가고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항상 여러 가지로 동기부여가 스스로 되는 게 조금 힘들었을 때 제가 집중적으로 어떻게 동기부여가 잘 돼서 제가 저의 꾸준한 운동을 이어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도 많이 관심이 있었고 이겨내야 됐었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강연 주제도 운동 동기부여인데 본인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열심히 꾸준히 운동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흐지부지 되기보다는 시간을 두면서 목표를 가지고 다짐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나가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법들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할 목차는 운동에 강한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6가지 팁, 그리고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운동이 뇌에 주는 영향. 여기서는 잠깐 비디오 시청도 한 3분 정도 할 건데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동을 하면서 제일 극복하기 힘든 우울증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고요. 운동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운동에 강한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에는 좋아하는 운동을 찾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들릴 줄 모르지만 운동에 대한 본인의 즐거움이나 뭐 계속적으로 신체의 변화가 없다면 그 운동은 동기부여가 됐어도 꾸준히 이어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나 사회적이나 온라인에서 어떤 것들이 본인에게 맞는 운동이 있는지 찾아보고 관심도 갖고 강습을 하시는 강사님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그 본인에 맞는 적합한 데미지가, 그러니까 상처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룹, 그 다음에 또래 친구, 운동 친구를 찾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해나가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고 운동의 향상도 되고 재미있게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람과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서로를 도울 수 있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또한 누군가가 나를 운동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게 있다면 운동을 취소할 의향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또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이나 체중 증가, 뭐 당뇨병, 암 이런 경우는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결과는 생각보다 저희에게 가까운 미래가 아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몸이 건강하고 안정되고 뭐 특별한 아픈 곳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좋겠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날이 있는 만큼의 또 아프거나 몸이 허약해져서 갑자기 본인의 루틴과 달라질 경우는 또 더 동기부여가 아닌 더 많은 체력 수준이나 이런 게 유지가 되지 않아서 본인이 또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 몸은 정비가 필요한 엔진 같아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의 신체 건강, 저희의 건강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동기부여가 강하게 느껴질 때 본인의 챌린지를 만들고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도전할 자기 신체 건강할 운동이 생긴다면 그거를 주변 분들,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알리세요. 그리고 굳건하게 그거를 지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격려도 받고 주변 분들의 관심도 받고 하면서 동기부여가 돼서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있었는데 그 동기부여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은 방법 중에서 6가지 방법을 한번 오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로는 불을 켜고 음악을 듣기인데,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괴로운 시간은 알람 소리를 듣고 잠자리 침대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건데 그 순간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밝은 불빛이나 전등을 켜시고 휴대폰으로 운동할 때 자주 듣던 음악을 켜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밝은 빛 아래에서 활기찬 음악을 듣는 것은 졸음도 떨치고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불을 켜고 음악을 듣자입니다. 운동하는 동기부여가 뭐 움직이는 거, 활성화하는 거, 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자기 본인의 몸이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여된 상태가 각성되고 자극된 상태가 되어야 운동도 할 수 있고 체력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하러 가는 길에
몸을 풀기입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그냥 조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매일 본인의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은 날에도 한번 그래도 운동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했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그걸 안 좋은 날엔 그것도 좀 생각하면서 피트니스 센터나 산책을 하는 길에 나가서 그래도 기분 전환 겸 그래도 생각이나 음악이라도 듣고 오는 그런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조깅이나 자전거 타는 거는 기분도 전환되지만 활동할 준비가 될 수 있는 준비 운동에 충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는 길에 몸을 풀자를 두 번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SNS로 팔로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운동에 대한 영감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본인 니즈 시절에 몸매 관리했던 사진이나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들의 다양한 운동 방법을 포스팅하거나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몸매 변화를 기록하는 트레이너들도 요즘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아니면 친구 중에 또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포스팅을 하는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올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영감을 받아서 일상생활을 나에게 삶의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고 또 그거를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파트너를 만드는 일입니다.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서 나와의 약속이 아닌 사회적인 약속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고 운동을 안 하고 싶은 날에도 친구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또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는 싫은 날도 있었지만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같이 운동을 즐기던 것이 기억이 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친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고 주변에 또 가까운 곳에 피트니스 센터나 레크레이션 센터를 정했지만 친구가 가까이에서 없다면 운동하는 곳에서 친구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눈인사를 건네보고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또 운동에 대한 즐거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는 아침 운동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운동을 실천하는 것은 가장 견고한 운동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런 루틴을 만든 것이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자, 스쿨버스 어텐던트로 일을 시작하면서 아침 출근 전 10분 또는 20분, 3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거나 나가서 간단하게 주변 산책을 한다거나 그리고 실내에서는 윗몸 일으키기나 근력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그런 이유는 제 몸도 건강해지지만 제 직업상 일단 버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장애인들 버스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아이들에게 집중도 해야 되고 주의도 살펴야 되고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건강부터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아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녁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저는 정말 본인의 강한 동기부여가 아닌 이상은 저녁 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친구들의 모임 아니면 술자리, TV 시청, 드라마, 영화 보기 등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운동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본인 스스로 이거를 할 거냐, 운동을 할 것이냐 이렇게 견줘야 되기 때문에 아침 운동을 그래도 일찍 일어나기만 한다면 일단은 시작할 수 있고 많은 시간은 아니어도 가볍게 아침을 이렇게 가볍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하고 경쟁할 만한 흥미로운 스케줄이 없는 아침 운동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변명하지 않기입니다. 운동을 포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까지 꼭 해야 될 뭐 과제가 있어서 일이 있어서 피곤해서 하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로 운동을 건너뛰기 시작하면 예외적인 날들이 늘어나면서 운동 시간을 다른 일에 활용할 수 있는 여분의 시간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점점 운동을 빠지는 날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변명을 만들지 않는 것이 또 동기부여를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운동이 뇌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3분 정도 간단한 비디오 시청도 할 거니까 잘 봐주시고,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 기억력, 그다음에 뇌 기능 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뇌 기능에 좋은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뇌에 주는 영향의 끝부분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자꾸자꾸 기억력이 떨어지고 뭔가 생각도 안 나고 단어도 안 나고 알던 분의 이름도 상대방의 이름이나 뭐 관찰력이 약간 떨어지면서 그것이 깜빡깜빡하게 되면서 뇌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지 않았나, 노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당연히 우리의 뇌는 방치가 되면 건망증, 치매, 학습력 등이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뭐 치매라고 하죠. 잘 걸리시는 분은 평상시에 운동 부족이신 분들이 많다고 하고 주 3회 뭐 30분, 1시간 뭐 이상 운동하신 분은 그 반면에 그런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좀 늦게 올 확률이 20%에서 30% 이상 훨씬 적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뇌 기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운동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운동을 오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일리노이즈 고등학생 대상으로 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한 그룹은 평상시처럼 그냥 학업에만 학교 생활을 하고 다른 한 그룹은 꾸준히 운동을 병행해서 학습을 같이 시켰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10명 중에 3명이 비만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학업을 한 고등학생 그룹은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비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과연 뭘 의미할까요? 이제 이런 뇌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운동을 하니까 뇌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이 많은 이야기로 돌고 있고, 그 첫 번째는 운동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져서 의욕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면서 뇌 기능이 증가하고 학습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학업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결합이 되는 것을 서로 기억력을 만들기 위해서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운동이라고 합니다. 두뇌의 힘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신경세포 결합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기억력, 기억 공장이라고 불리는 대뇌 측두엽, 해마라고 부르는데요. 해마의 새로운 신경세포를 빠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바로 운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운동들 중에서 어떤 운동이 이러한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건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자, 유산소 운동은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음악을 따라하면서 동작을 하는 뭐 줌바, 뭐 에어로빅 등 유산소, 뛰면서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이 바로 뇌의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까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만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힐링시키고 기억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뇌 기능,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웬디 스즈키라는 신경과학자가 발표한 테드 토크에서 잠깐 15분 정도이지만 짧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 3분 정도만 비디오 시청을 하고 다시 제 강연을 하겠습니다.
잠시 이 비디오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Whether you're building dynamic network models or forecasting real-world behavior, Neo4j's new study it. I discovered and I experienced the brain-changing effects of exercise. 네, 잘 보셨습니까? 자,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움직여야 뇌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로 우울증 예방 및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나 살면서 한 번씩 겪게 되는 뭘 해도 재미없고 무기력한 시기, 만사가 귀찮고 흥미가 떨어지고 활력도 많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우울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심해지면 우울증도 온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또 노잼 시기라고도 한답니다. 한국의 성인 남녀 90% 이상이 우울한 시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85% 이상은 운동으로 이 시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상은 하루 중 대부분이 우울하고 슬프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기분이 들고 눈물이 많아지고 쉽게 울고 잘 멈추지 않고 무의욕증인 기분 증상입니다. 매우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증상이죠. 자, 두 번째는 수면 리듬이 깨지고 잠이 안 오거나 자꾸 자다 깨거나 꿈을 많이 꾸거나 식욕이 떨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계속 누워있고 싶어하는 신체 증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인지 증상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격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주변 사람에 대한 죄책감도 들고 집중력, 단기 기억력도 저하되고 우유부단해지고 결정 내리기 힘들어지고 외로움, 소외감을 느끼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절망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중에 몇 가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우울한 시기가 아니라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무감동,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음식을 맛있는 거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심지어 뭐 심할 경우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의욕이 생기고 내 기능이 증가하고 이런 거면은 다행인데 그 반대인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게 되는 이런 증상이 일어날 때는 처음에는 공황장애, 본인의 좀 약간의 그런 장애가 있나 싶기도 하고 우울증인가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근데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닙니다. 우울감 이런 증상이 1, 2주가 되면은 호전되면은 그냥 지나가는 그냥 증상이지만 4주 이상 계속 된다면 내 일에 영향이 떨어지고 사람들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고 회피하게 되고 문제가 생긴다면 우울증을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정신의학과 뭐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하는 것도 좋고 이 정도는 아니어도 나이대에 따라서 또 우울감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겪는 우울감은 일종의 뭘 해도 몰라서 겪게 되는 방황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겪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20대나 30대 초반에 겪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또 현실과 제가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목적이 꽤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객관적으로 남들이 바라보는 것과 갭이 생기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오는 우울감 시기입니다. 또 40대 정도에 오는 우울감은 지쳐서 오는 우울감입니다. 최소 몇십 년 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싶은데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계속 30대에서 40대까지 왔지만 신체적인 노화가 와서 뭐 10년 전에 이쯤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꽤나 그런 차이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부딪혀서 오는 우울감 시기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느낀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것이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단어를 자꾸 규정 짓다 보면은 단어가 의미를 규정하다 보면은 그것이 또 현실 같아서 병명으로 병이라고 생각하고서 더 저하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원인이나 뭐 어떤 것이 더 했을 때 나을까 하는 거를 겪게 되는데 그럴 때는 또 체력이 유지가 안 되면 이런 경우는 또 더 다운되기 쉽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패턴이라든지 삶의 방식 그리고 무슨 일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가장 이 주기적인 부분에 이럴 가능성이 높을까를 좀 더 생각해 보면서 너무 뭘 하려고 하지 하면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더 쉬어가면서 진짜 내가 현실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좀 더 두세 가지를 하면서 꾸준히 뭔가 노력하는 시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빠르게 결정을 하지 마시고 2달 이상 정도는 꾸준히 뭔가 시도해 보시고 한두 가지가 아니어도 너무 빠르게 좌절하지 마시고 그러면 더 서너 가지를 더 해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거를 부딪혀 보는 것도 의욕이 생기게 운동을 꾸준히 또 꾸역꾸역 하다 보면은 또 본인의 루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크게 뭘 도전하는 것보다 자, 운동으로서 이런 거를 동기부여를 반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딪혀보고 또 버텨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본인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교감해주는 친구, 가족, 주변 분들 아니면 더 그런 분들하고 그런 공감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의사분들과 상담을 해보시면서 이런 우울한 시기를 극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준비가 됐다면 꼭 운동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꾸준히 억지로라도 무조건 운동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의 루틴이 생기고 심신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놀라운 변화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즐겁게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의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면서 요즘은 100세 시대이잖아요. 100세 시대의 건강만큼은 무조건 중요한 거고 노후 재테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정신력도 키울 수 있고 나이가 들면 몸도 정신도 쇠약해진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떨쳐버리시고 체력만 유지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지금보다도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 운동을 위해 거창한 목표를 세워서 작심삼일이 되는 것보다는 하루 10분, 뭐 30분, 주말에 시간을 꼭 내서 1시간 이상 꼭 운동을 하셔서 자신이 원할 때 몸을 움직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운동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체적인 태도나 동기부여이지 운동을 꼭 해야겠다는 뭐 강박관념이나 부담감을 갖는 거는 저는 권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고 본인과 가족 모두가 행복을 위해서는 인내심, 노력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쉬지 않고 운동을 막 꾸준히 해가지고 역효과를 내는 것보다 적당한 계획과 본인의 목표를 세우셔서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강연은 오늘 여기까지였는데 원래는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해보고 따라해보고 이런 방법도 생각했었는데 또 요새 조금 더 강화된 룰 때문에 그냥 오늘 강연은 그냥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으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본인의 운동 계획 목표를 잘 세우셔서 건강한 삶을 그러니까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코비드가 아직도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하는 뭐 유산소 운동 꼭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꼭 근력 운동도 조금씩 TV 보면서 아니면 음악을 들으면서 뭐 누군가 전화를 뭐 통화를 뭐 하시면서 조금씩이라도 꼭 중간중간에 운동과 움직임을 같이 해주시면은 또 운동의 또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다져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니까 꼭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시고 운동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질문이나 뭐 다른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게 박스에 좀 써주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은 좀 더 뭐 다른 거에 뭐 중요성을 느끼신다면 동기부여가 되신다면 꼭 오늘 말씀드렸던 뇌 건강과 유산소 운동은 꼭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유산소 운동으로 꼭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절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 아직까지는 면역력이 좋은 음식, 운동 하시면서 코비드를 좀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진여 사범님. 이로서 좋은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기회로 인해서 더 나은 우리들이 현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attended this webinar and thank you so much every one of them and thank you so much Master Cha and City of Calgary, and don't forget to attend the next webinar too, please. And then please tell your friends as well too. We are so worried about it. Attendees a little bit low, so please join us. Okay,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